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영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준비 소홀,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짚어보고 창원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2부시장님께 창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부시장님 답변서로 나와 주십시오. 부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목요연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평일날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 창원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자료화면 1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개편 전 노선인데 100번하고 103번 간선버스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외 노선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창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몇 분 정도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 그러니까 창원 시민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창원이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아마 24%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저희 대중교통 전면 개편 18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자로서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있을까,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논하다 보면은 오전에 제가 좀 길게 답변했으니까 오후에는 가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은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에 시내버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창원에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약 18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노선 개편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18년 만에 사실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늘 입던 옷에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옷을 입으면은 처음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 부분은 당분간 여러 가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137개 노선으로 차량 726대 정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노선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은 외곽 지역 급행 버스를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중복 비효율 노선 통폐합 및 굴곡도 완화 등 노선을 효율화했고, 그 다음에 원의대로 SBRT 연계를 강화하는 노선을 개편했고, 공단버스 순환행 전환을 했다는 게 큰 4가지가 주안점입니다. 네, 먼저 우선 확인할 게 있는데 저기 수요응답형 버스 DRT. DRT 있습니다. 이게 시범 운행은 경유차로 진행되는데 실제 사업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친환경차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우리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가 사실 수도권에서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사실 호응이 이제 좋은 편인데, 우리는 지금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고, 사업 대수는 세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해서 아마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버스로 이용할 계획이냐고요? 버스는 제가 이 버스를 정확하게 뭘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은 경유차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DRT가 도심 지역에서 운영되는 만큼 친환경차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주요 내용이 환승평준대입니다. 이제 환승 구조로 이제 노선을 새로 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환승 거점 구역이 잘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효율적인 환승 거점 구간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환승을 1회 허용했다가 지금 2회로 바꿨습니다. 환승을 2회로 허용하는 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노선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이 잦으면은 사실을 또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많이 되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노선을 간편화시켜서 접근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새로운 옷을 입은 이 새로운 어떤 노선에 관해서 아마 최소한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진단하는 시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마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저희가 환승 중심으로 교통을 개편하고 있는데 환승 거점구역 시민들께서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아직까지 인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마저도 실제 그렇는데 버스를 타는 분들이 노선이 바뀌고 환승구역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환승 체계 개편도 좋다고 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한 노선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료 환승 확대로 환승평 증대를 기대할 거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환승 정류장이 어딘지 시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환승센터는 맞은편 정류장 이름이 남산버스 정류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노선인데도 환승 정류장 이름이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환승 중심 교통체계로 개편하겠다 해놓고 제일 중요한 환승 거점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 중심 교통 체계로 하고 있지만 저는 환승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저도 버스 같은 동의합니다. 경우는 환승 많이 하면 이용률하고 만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확실하게 해주시고 환승 거점에 대한 준비, 홍보 너무 부족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청년층, 노년층 상관없이 다 버스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노선도는 글씨가 왜 그렇게 작았고 온라인 지도 찾기 앱에서는 버스 노선이 왜 변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시급히 우리가 보완 대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째 우리가 그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지만 결국에 수요자가 그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전달 체계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흡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지금 개편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18년 만에 개편하는데 노선 글자도 크게 가독성 좋게 하고 필요하면 임시 게시판이라 달아가지고 더 크게 붙이고 그리고 시민들 혼란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번 바꾸면서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라인 지도 찾기 서비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미흡한 행정을 왜 시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 그 점은 뭐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를 해서 하면은 더없이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또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시내버스 노편이 개편되는 사실을 당일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대시민 홍보를 안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미흡하다 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민 홍보가 그 상황실을 운영한 거, 그 다음에 안내 홈페이지, 현수막 부착, 노선 책자, 자상경체 대상, 집중 홍보, 안내 도우미 배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집중 홍보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네. 시에서 집중 홍보를 5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편되기 13일 전에 관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노선도 책자를 교부했고요. 네. 개편되기 보름 전에 읍면동 자생단체원 대상으로 노선 개편 홍보하고 버스 차량에 현수막 붙이고 전혀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미흡한 행정, 홍보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시민들만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준비가 안 되는데 개편을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면 노선 개편이 이제 18년 만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좀 더 질문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창원시정에 있어서 제2 부시장 자리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에 있어서 준비가 부실한 창원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본연의 역할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으로서 역할은 대단히 이게 폭이 넓은데, 버스 전면 노선 개편은 우리 이제 담당 실무국단에서 했지만은, 제가 살핀 부분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이제 버스 파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시장님, 그 공무원들은 사업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열심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냐 아니면은 조금 더 행정을 얼마나 잘 하냐면 부시장님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 사업의 우선순위 어디 두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8년 만에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가지고 저는 부시장님이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맞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간에 부시장님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다른 데 관심 두고 있는 거 아니, 아십니까?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맛있는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뜨거운 감자라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해자하는 분들이 알 일이고,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지 못한 소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할. 네, 이런 소문이 예. 저는 들릴 정도면은 진짜 우리 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조명래 부시장이 언급된 세계일보 기사도 저는 봤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 유추해보면은 저는 버스 노선 개편 전혀 안 챙기셨다, 부시장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버스 파업되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파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이번 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에 버스 대해서 노선 이야기하는 개편 겁니다.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가지 일이 생각합니다. 있는데 안 챙기셨습니다, 부시장님. 관심을 좀 더 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그 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창원시정에 집중하시고 성공적인 버스 노선 지금 개편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십시오, 저는 부시장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생각으로 임기 내에 사퇴하는 그런 일 없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거는 내일 모레 일도 모릅니다. 앞일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네, 질문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홍남표 시장님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저희 시장님도 지금 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시장의 차질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각종 소문과 의혹 이런 게 있어가지고 100만 도시 창원 시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버스 노편과 같은 이런 큰 사항이 있어서 왜 이렇게 시장이 시끄럽습니까, 시장님? 버스 노선 관련해서 18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된 습관이라든지 이게 바꾸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아까 뭐 여러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시장님. 예. 네, 시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위임받은 역할하고 권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네. 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첫날에 직접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북면에서 27번을 타고요. 그 다음에 창원역에서 환승을 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불편이 많았던 경상고등학교 가는 마을버스 8번을 타서 직접,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번 타보니까. 타니까 일단 차가 상당히 좀 빠르게 달린다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환승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환승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에 대한 좀 뭡니까 문의랄까 좀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실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경상고등학교 앞에 내렸을 때는 학교 앞에 바로 도착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또 예전에 그 마을버스가 안 다닐 때 그 거리를 직접 또 걸어오면서 보니까, 예, 뭐, 100%는 다들 옛날 익숙한 데서, 비교해보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막 큰 틀에서는, 개편을 한 거는 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까 전에 부시장이 있었을 때도 말했는데,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더 들어보니까 부시장님이, 홍남표 시장이 보여준 모습이 시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수요자 중심, 당사자 중심으로 개편 준비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SNS에는 거창하게 환승 체계를 홍보했는데, 시민들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비난과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특히 환승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버스 개편을 한 이유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수도에서 진해에 있는 데서 창원을 한번 왔다 가는데 거의 뭐 한낮에 걸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을 직선화, 간선으로 연결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지선으로 연결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개편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환승이라는 게 좀 많아지게 됐죠. 서울도 버스 체계를 개편할 때 초반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환승에 대한 그 불편이 많이 있었다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조치를 그럼 어떻게 나갈 생각입니까? 민원이 조치는 아무래도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 사항들이 이제 콜센터로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유행화 시켜서 그에 따른 불편을 지금 좀 최소화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환승에 대한 환승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처럼 또 수도권처럼 지하철인 경우에는 환승과 관계되는 것을 바로바로 이게 매번 온라인으로 다들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도 버스인 경우에는 어디서 환승하는 게 최적인지에 대한 거는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 초반에는 본인들이 어디서 차를 바꾸어 타고 가는 게 가장 최단길로 가는지 이런 걸 좀 약간은 어떤 체험이랄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12월에 BRT 일단 먼저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그런 환승 구간이랑 찾아가지고 빨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질 없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있고요. BRT 문제를 말씀하신 그런데 BRT도 지금 보면 창원 도심안에서만 BRT가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외곽에서 들어와가지고 BRT와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BRT에 버스가 많이 정편이 되지 않다면 시행 초기에는 BRT가 지금 구축되면서도 크게 효과는 못 낼 수 있는 그런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5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아마 상황실 용지동 상황실 말고도 한 800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다 합치면 하루에 한 200건에서 300건의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님께서 3개월 후에 있다가 한번 다시 재편하거나 이제 민원을 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9월쯤이나 12월쯤에 다시 재편하는 겁니까? 네, 9월, 12월도 하겠지만 당장 더 급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곳들은 그 전이라도 빨리 좀 개편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급하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시기를 확인하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전화 오는 거를 분석해 보면 불편 사항들이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구간마다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서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 급하게 좀 바꿔야 될 것들은 조금씩 좀 부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는 이제 창원시에서는 3개월 동안에 애로사항을 한번 보고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방향이 애초부터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한 점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문제 없이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미흡하고 준비도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개편한 것밖에 느낄 수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하는 국가산단 2.0
만큼의 아주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은 정말 밀접하게 이 사항에서 이제 뭐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상단 2.0만큼 시장님께서 이번 개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발휘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개편이 아닌 의회 자료 요구 제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은 의회는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방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어떤 건전한 견제 균형 관계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건 원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의장님께서도 강시장 약의회라고 하는 불균형 제도에서 벗어난다고 한 만큼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의회에서 몇 건의 서류 및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정량인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예. 네, 제가 가진 자료에 좀 보시면은 서면 질문만 약 200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3대 의회 2년 차인 130건에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활발한 서류 제출 요구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한 요구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무분별한 그런 것들이 또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국회를 또 상대하다 보면 국회 관련된 것도 수사 중이라든지 감사 중이라든지 또 자료를 또 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아마 준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지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개인정보 18조에 따라 가지고 제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유형들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유형이 많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판단 근거가 찾아보니까 2018년 행안부의 질의 회신 사항을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2021년도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법 제18조에 규정한 다른 법률의 특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을 해서 자료를 공개해라고 2021년에 의결사항을 의결을 했습니다. 혹시 검토나 업무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이거는? 아니,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거는 각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거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적정성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서류 제출 요구의 권한 행사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니면 수정하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남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보 공개의 최접점에 있습니다. 식별 정보를 이제 없애고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집행부도 그렇고 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접점이 이제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마다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새는 또 워낙에 정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록 그 식별 정보를 없앴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다 찾아내고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집행부에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관에서도 뭐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2023년 4월에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인데 안건 번호가 제 2023-106-14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청인이 금천구청장이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는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금천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 성명, 직업, 경영 사항 및 사회 참여 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2023년 4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개별 사안별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한 사안을 가지고 일반화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후로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정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해서 이렇게 제출해달라고도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려서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공개해서 그냥 제출하더라고요. 그 자료 한번 4번도 보여주세요. 네, 똑같은 사항인데 왜 이런 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 평가에 참여한 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당장 그 평가자가 누구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사전에 이 사안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한 분들이 만약에 공개될 때는 사전에 그 평가에 안 오겠다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를 저거 다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료 주면 다 개인정보 아마 했는지. 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네, 원칙 없이 무조건 자료 거부하는 게 지금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의원님들은 주고 어느 의원님들은 안 주고 부서별로 제각각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다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홍남표 창원시장만큼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회에 제공하자, 의회 권한을 높여주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결단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내부 창원시 내부의 가이드라인도 물론 필요할랑은 건 모르겠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을 해서 지금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예. 가이드라인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네, 심지어 이번에 그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 관련돼가지고 저도 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개인정보 수정하고 삭제하고 저렇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저한테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주고 야당 의원이라서 자료 안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시장님. 물론이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선 의결에서는 개인정보가 기입된 서류는 수정하고 삭제하고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와 대상 기관이 상호 협력 조정하여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출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남표 시장의 서류 제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회와 협력해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또 다 안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부 기준 다른 동향을 좀 살펴봤으면 최신 자료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고 자꾸 옛날 과거 자료를 보고 줄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현재 자료를 가지고 현재 지침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료 주시면 저기 의원님들 자료 유출 개인정보법과 관련돼가 잘 알고 계십니다. 유출이나 그런 문제 안 하셔도 되고 또 자료 주시면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별거 아니네 아니면
이상한 거네. 이렇게 하면은 거짓 정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위장님하고 여기 의원들 믿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십시오. 저기는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명단을 저렇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뭐 성명, 그 다음에 직함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남표 시장님이 박형준 부산시장님보다 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숨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아까 전에 내부적 지침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아까 뭐 임추위 같은 거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그 사전에 그 바깥에 공고되지 않는 거를 사전에 동의도 안 받았던 사안을 공개하는 건 또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 시장님께서 개인정보 동의받고 다른 것도 다 여러 가지 정리하시면 이제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채용이 관계되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걸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만큼이나 우리도 투명하고 그렇다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정 질문에 있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신 답변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실하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